이런저런 일들 마치고 신용산역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을 갔습니다. 신용산역에서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길도 예쁘지요? 지난번에는 고미술 전시를 소개하였는데요. 오늘은 현대미술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한가합니다. 물론 사전 예약을 했고요. 1층으로 올라가 미술관으로 들어가서 입장료 11,000원 현장 결제하고 들어갑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 소장품 특별전으로 2019년 특별전 때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였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작품이 전시되어 있네요. 작가 양아치, 가미카제 바이크라는 작품입니다. 지하 전시장으로 내려가 볼까요? 전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앱을 설치해 주는데 저는 그냥 보는 편입니다.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작품을 제 마음대로 감상하거나 눈에 띄는 작품은 바로바로 검색해 보면서 보는 것이 더 편해서요. 현대미술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근대에 들어서며 작가들은 아카데믹한 그림이 아니라 자유로운 예술적 창작의 표현으로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수백 년간 전통의 방식으로 학습해오던 그림 그리기를 거부하고 거칠고 세련되지 못하게 붓터치를 하며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환경과 인물을 그리게 되죠. 20세기에는 추상화가 등장하면서 미래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 등등의 새로움을 향해 변신을 거듭해 갑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술의 중심지가 넘어가면서 현대미술은 팝아트,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퍼포먼스 등의 형태로 끊임없이 새로운 변신을 하고 이후부터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나오게 되죠. 미술은 아름다움보다는 작품 뒤에 숨겨진 컨셉과 재료, 행위에 집중하며 회화, 조각을 넘어서 비디오, 퍼포먼스, 설치를 실내뿐 아니라 실외 공간으로 누가 더 새로운 것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감한 작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같은 일반 관람객은 작가의 최종 결과물만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나름대로 작품을 해석할 자유를 갖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판단해보는 거죠. 물론 작가가 감춰둔 의미와 전혀 다르게 감상을 하더라도 들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대미술의 감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알려주는 정답이 아니라 나만의 감성으로 느끼고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럼 찬찬히 살펴볼까요? 참, 그리고 어떤 전시를 보더라도 모든 작품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겠죠. 자신의 마음에 와 닿은 작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의 영향을 받은 제니퍼 바틀렛의 보라색 통로라는 작품입니다. 단어 페인팅 시리즈의 하나라고 하네요. 이 작품은 뉴욕 지하철 표지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죠? 스티븐 해링턴의 작품입니다. 유명 회사들과 콜라보를 많이 한 대중적인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옷, 음료, 모자 등등 스티브 해링턴을 검색해서 이미지를 보시면 어디선가 한 번은 봤을 것 같은 디자인이 많아요. 보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색과 그림 속의 캐릭터처럼 웃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림이에요.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도 있지만 그 속에는 삶의 균형, 자연 등에 대한 작가의 사색이 녹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또 바이런 킴이라는 작가의 무제라는 작품이 눈에 들어오네요. 회색 같기도 하고 보라색 같기도 하고 모르는 작가니 검색을 해보고 일요일마다 하늘을 그리는 작가라고 합니다. 하늘이지만 연하늘, 회색빛 하늘, 파란빛 하늘 등으로 색감이 모두 다릅니다. 오묘하지만 차분하면서도 깔끔함이 좋습니다. 다음 전시실에는 우리나라 대표 작가 이불과 최우람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불 작가의 사이보그와 크러쉬, 이불 작가의 사이보그 시리즈는 종종 볼 수 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사람인가? 로봇인가? 비너스 모습인가? 하는 느낌이죠. 재료는 성형수술에 사용되는 의료용 실리콘과 안료를 썼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성주의, 페미니스트 이불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이보그 W7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최우람의 울티마 머드폭스는 사진에서는 알 수 없는데 움직이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작품을 키네틱 아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작품을 보다 보면 예술가들이 과학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유람 작가의 첫 기계 생명체 작품입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레드 샌드백의 무죄라는 작품인데요. 뭐가 작품일까요? 사람들은 프레드 샌드백을 공간의 조각가라고 합니다. 공간의 아크릴 실을 이용해 3차원의 공간을 그려내고 분할하여 입체 작업을 합니다. 정말 단순히 끈으로 이렇게 공간을 나누었는데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깔끔하게 방 하나 생긴 것 같고 나누어진 공간이 뭔가 정말 특이해요. 작가는 이렇게 감상자의 위치나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을 보행자 공간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내가 나누어도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강렬한 인상을 준 강형구의 윤두서와 남자라는 초상화, 사진인가 했는데 그림이네요. 대형 인물 초상의 대표화가 강형구. 본래 조선시대 윤두서 초상은 작은 그림으로 그 원본 그림만으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 화면에 주름과 피부결 등을 재구성하니 극사실주의적인 초상화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창렬의 회기라는 작품입니다. 올해 1월에 작고하신 김창렬 화백은 물방울 작가로 알려져 있죠. 서예를 먼저 배우고 그림을 배워 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1970년부터 약 50년 가까이 그린 물방울, 1980년 중반부터 그린 회기 시리즈는 이렇게 한자를 바탕으로 하고 물방울을 그립니다. 그에게 물방울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물방울을 그리는 것은 사물을 퇴용하고 텅 빈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용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창렬 미술관은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 가게 되면 한번 들러볼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 약 40여 명의 작품을 7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회화, 사진, 조각, 미디어,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전시를 다 보고 나오는데 여기에도 작품이 있어요. 바로 뮤지엄 샵 안의 천장 벽면에. 재미있네요. 전시 기간은 8월 22일까지이지만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월요일은 휴관이에요. 따뜻한 봄날 미술관 나들이 한번 계획해보세요.